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윤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입니다. 오늘은 함덕헌 선생님이 쓰신 들사람얼에 나오는 저항의 철학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항하는 존재죠. 저항하는 것이 곧 인간입니다. 저항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격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자유하자는 것. 그러니까 우선 나는 나다 하는 자아의식. 즉 자아의식은 뭡니까? 철학적으로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성과 자각과 같은 내면적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반성하고 자각합니까? 이런 어떠한 충동과 욕구에 대해 충동과 욕구, 그러니까 어떠한 살인할 수 있고 강도할 수 하고자 하는 충동, 그리고 욕구, 좀 어떤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을 내면적 과정인 반성과 자각을 통해서 억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희석시켜서 자유와 책임 등의 근거를 성립합니다. 이것이 자아의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나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자주하는 의지로서 내 뜻대로 내 마음껏 나를 발전시켜 완전에까지 이르자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무한을 지향하죠. 한정이 없어요. 인격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껏 너를 한번 발전시켜 봐라. 완전에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현실에서 완전히 이제 폭발시켜 봐라. 실현해 봐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네 멋대로 살아봐라. 이런 데로 해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나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있는 욕구나 충동이 억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충동이 억제돼요. 왜요? 반성과 자각이라는 내면적 과정을 통해서요. 그게 억제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멋대로 살아봐라 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충동과 욕구를 다 충족하면서 살아봐라 이런 의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면서 한번 살아봐라. 한번 네가 네 멋대로 살아봐라. 한번 멋스럽게 살아봐라. 네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완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도 이제 함덕헌 선생님은 잘하고 이제 표현하고 계시죠. 영혼의 미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덕헌 선생님은 하나님도 잘하남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계속 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발전하면서 올라가려고 자라나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 자라남을 위한 수고로움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불변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하고 불변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변하는 것이에요. 계속 자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그러므로 그 자유는 한이 없습니다. 한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하나를 그러니까는 뭐 마음 신변이 있죠. 우리의 한이 쌓인다, 여한이 있다,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자유에는 그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어떤 것이 맺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이 하게 되면은, 여한이 없이 하게 되면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생겨요. 이 자유와 자유로 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이제 자성이라는 거예요. 자성. 인간 스스로 이제 자기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뭐 본성을 성찰해가는 과정,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성. 그러니까 이 자성이라는 게 이제 본성이죠, 본성. 그러니까 자성. 본성이라는 건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본성은. 일과 다의 문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번에 철학에서. 본성은 일이고 생성은 다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서 다가 생성되고 다에서 하나를 찾는 게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신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신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고요하다. 하나이기 때문에 고요하고, 또 다른 거하고 마찰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움직임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이지 않습니까? 정신인데, 원래 이 하나가 본질이어야 되죠. 이 하나가 이게 본질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에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과 다의 문제에서. 옛날에 이데아라 그래서 뭐 고정대로 봤지만, 이 하나도 지금 계속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과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하나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신을 본질로 보는 거예요. 신. 초월적인 것, 어떤 뭐 그런 것들, 이걸 뭐 보고, 정이라는 걸 생성이라고 봐요. 생성.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나마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요함에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요하면서도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에도 본질과 생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도 그게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이요 신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신이라는 게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건데, 이게 절대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러니까 이 신이, 그러니까 정하고, 아까 하나에도 신과 정신인데 위에 신이 있고 밑에 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정이라는 것과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대를 끊어버린 게 됩니까? 정이라는 상대방하고 작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절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being, 본질도 지금 이제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어떤 상대방과의 작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자유 발전하는 정신의 길에 아무것도 막아서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만일이 있다면 그때는 용서 없이 걷어치우려 힘써 싸움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저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은 그 계곡물이 이제 딱 흐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등산 뭐 대한민국의 이제 취미 1위가 등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산이 많죠.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물이 딱 흘러 내려가는데 내려간 물을 보면은 이제 바위도 있고 뭐 웅덩이도 있고 그런 걸 지나가는 물을 보게 돼요. 웅덩이를 지나가다 보면 여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위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바위에 부딪히다 보니까 폭포가 일어나는 게 물이 팍 바위에 부딪혀도 팍 폭포를 일으키면서 거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품이 이제 공중에 쫙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사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신도 그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있을 때는 맞서고 뻗대고 걸러내고 밀고 나가려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맞서고 뻗대고 걸러내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하지만 정신은 물질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항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세계에서도 이제 뭐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의식은 이제 무의식에 있는 욕구와 충동을 자각과 반성이라는 내면적 자각을 내면적 과정을 통해서 정화를 해서 이제 자유와 책임의 근거를 확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와 책임의 근거를 확립해서 이제 의식으로 나오면은 다른 대상들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마음대로 네 스스로 하고 네가 뭐 네 뜻대로 네 멋대로 한번 네 가능성을 펼쳐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물질 없이는 이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상. 정신이 저항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물질이라는 게 대상이죠. 그 의식의 상태로 나오면은 대상과의 경험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상과의 경험이 벌써 그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에요. 그게 저항. 그러니까 저항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의 두 언덕을 치며 물살을 일으켜 흘러나가는 정신의 흐름이다. 인격의 발전은 선악의 싸움을 해서만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선악의 두 언덕을 치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선악을 가로지르며, 그러니까 선악을 왔다 갔다 하며 물살을 일으켜 그러면서 이제 저항을 하면서 흘러나가는 정신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발전은 선악의 싸움을 해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가?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이 선이라는 겁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반대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그 자유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에 맞서고 뻗대고 걸러내고 믿고 밀고 나가서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항해서만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자기 주장이다. 자아를 가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아의식의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아의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아의식은 무의식에 있는 욕구와 충동에 있는데, 그것을 반성과 자각과 같은 내면적 과정에 의해서 자유와 책임대의 근거를 확립합니다. 그게 자아의식이에요. 그 자아의식을 가지고 이제 대상과의 접촉을 하는 것이죠. 대상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 자아의식 정도를 가지고, 즉, 자아의식의 높고 낮음을 가려서 동물에서 식물, 식물에서 원시적 미생물에 갈수록 의식 활동, 즉, 대상과의 접촉이나 경험이 차차 낮아져서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러니까 동물에서도 뭐 자아의식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인간이겠죠. 그리고 동물에서 식물, 동물보다는 식물이 자아의식이 낮겠죠. 뭐 식물도 근데 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뭐 태양 빛과 작용도 하고, 어 뿌리로서 이제 땅과 작용을 하고, 바람과도 작용을 하고, 뭐 여러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에서 이제 원시적 미생물, 그러니까 원시적 미생물도 자아의식이 전혀 없지는 않죠. 왜?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꿈틀거림이 저항이에요. 그게 자유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자는 것이 자아의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군뱅이 같은 미생물이 뭐 의식 활동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걸 뭐 있거나 없거나 그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의 놀라운 혁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 혹은 잠재적인 것에 반로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반발입니다. 저항입니다. 자유하자는 뜻이 나타납니다. 왜? 미생물이 꿈틀거림도 저항이고 자유하자는 것, 그것도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물들의 복잡한 생활 기능을 해나가는 가지가지의 기관을 보면 거기 싸움의 기록, 즉 저항의 역사가 역력히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생물의 이빨, 손발톱, 주둥이, 그 다음에 사지, 피부, 그 내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즉 이빨, 손발톱, 주둥이, 사지, 피부, 내장은 다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다 버티기 위한 것이에요. 견디고 걸러내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 생물들은 비, 바람, 눈과 열과 가뭄과 같은 가뭄,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겨루고 싸워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스피시즈라 할까요? 다른 종들과 싸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맞서서 바람과도 싸우고 눈과도 가뭄, 비와도 맞서서 싸우고 다른 종족들과도 싸우고 있던 것이에요. 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빨, 손발톱, 주둥이, 사지, 피부, 내장을 가지고 그걸 살펴보면 다 저항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성격은 생물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낮은 무생물인 물질이라는 데 내려가도 역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무생, 유생의 경계선도 없고 정신, 물질의 구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철학에 보면은 이제 밀레토스 학파라고 있죠. 밀레토스 학파.
그 밀레토스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철학자 뭐요? 탈레스, 아낙시멘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 사람들 뭐 자연 철학자들이죠. 어떤 신들 그러니까 어떤 뭐 신화적인 거에서 이제 자연으로 가져왔다. 제우스 신이나 헬라 신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과 헬라 신이 부부인데 이제 둘이 싸우면은 헬라 신이 제우스 신한테 뭐라고 막 그래서 싸우면은 하늘에서 천둥이 친다. 그것은 이제 신이 노예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를 배격하고 이제 자연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게 이제 밀레토스 학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르케, 원지를 자연적인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적인 것. 그래서 탈레스라는 건 물로 받고, 아나시멘드로스는 이제 무한정자, 투 아페이론이라는 것으로 받고, 아나시메네시스라는 건 공기라고 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무랄론을 주장했죠. 무랄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무랄론, 밀레토스 학파 주장한 무랄론이라는 거는 이 물질의 활이라는 건 생이죠. 생명에 생명이 있다는 거, 활어해. 그럼 살아있는 회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이제 회를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어. 살아있는 어물, 고기, 살아먹는 생선, 이런 게 활어죠. 살아있는 생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어는 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생명을 부여한 것이 이제 무랄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요게 이제 요것도 존재하기 위해서 이 무수한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 벽돌 같은 쉽게 말하면 벽돌 같은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벽돌같이 이제 딱딱 붙어서 또 위에는 또 다른 식으로 붙어서 계속 작용 반작을 하면서 이게 붙어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러지면 죽음이기 때문에 붙어 있으려고, 안 부러지려고, 살으려고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랄론이죠. 그러니까는 이 낮은 생물인 물질에 내려가서도 이 저항의 성질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존재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그 자체도 그게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근데 이제 물질계를 달 때 유관, 현미경, 망원경의 세 눈에 대한 세 가지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물질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의 세계, 이것도 육안의 세계, 이건 육안의 세계죠, 지금. 근데 육안의 세계, 망원경의 세계, 현미경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을 더 멀리서 볼 수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고, 현미경은 이제 이 속을 살펴서 이제 이 근원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와 마찬가지 정신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 정신계도 마찬가지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죠. 의식, consciousness. 그러니까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의식, 그러니까 현재의 생각이죠. 그리고 전의식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 수 있는 의식, 어떤 추억 같은 것이죠. 무의식은 욕구, 충동, 그러니까 unconsciousness. 그러니까는 의식이라는 거는 물질계에서는 뭐예요? 육안이죠, 육안. 그리고 전의식이라는 거는 망원경.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현미경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속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신계 물질계도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성격을 살펴보면 거의 대립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정시가 물질에도 다 이런 의식과 유관, 전의식과 망원경, 무의식과 현미경 이렇게 대립되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 크게는 정신과 물질의 대립이요. 작게는 의식과 유관, 전의식과 망원경, 무의식과 현미경 이런 대립이다 이거예요. 이런 두 개의 대립으로 그러니까 존재의 성격을 살펴보면 거의 대립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될수록 그대로 있자는 버릇이요. 또 하나는 자꾸 변하자는 버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그대로 있자는 것. 이게 이제 본질이죠. 그리고 자꾸 변하자는 것. 이거죠.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의 어떤 과제라고 할까요? 철학의 그러니까는 그대로 있자는 것. 그게 본질이고요. 자꾸 변하자는 것. 이게 생성이에요. 이것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이제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정신이고 물질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신도 신과 정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 세계도 신과 신이 이제 또 본성이고 정이라는 미세한 움직임이 신에 의해서 생성이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 더 세분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두 가지 대립되는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원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신계, 물질계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이런 어떤 본질과 생성의 문제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정신작용에서는 이제 기억은 무의식이고 상상은 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질적인 거고 거기에서 생성된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생성. 그러니까 요거를 줄이면 이제 본질과 생성이 되니까 두 가지 대립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신계도. 물질계로 보면은 망원경과 현미경은 이제는 이거는 정신입니다. 근데 유관이 이제 드러난 것이에요. 생성.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떠한 유전자로 봅시다. 사람은 유전자로 통해서 이제 된 거죠. 유전자가 자라서 된 거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본체가 뭡니까? 지인이 유전자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볼 수 있는 건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현미경. 그게 이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근데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글쎄요. 유전자와 크로모점이 결합한 그래서 된 게놈 지도일까요? 게놈 프로젝트일까요?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은 육안으로 이제 게놈 지도를 사람을 다 분해했다. 유전자 분석을 했다. 그 육안으로는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 그 겉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망원경과 현미경은 이제 어떤 본질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사람의 겉모습이라는 건 생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두 가지로 물질 자정도 두 가지에 대립되는 원리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신계도 그렇고 물질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정치 작용도 보면은 정치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수는 자유를 표방하고 진보는 평등을 표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자유와 진보가 대립되는 그런 두 가지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성격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대립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있자는 버릇, 즉 본질이고, 또 하나는 자꾸 변하자는 버릇, 즉 생성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대로 있자는 버릇이라는 본질도 그것도 그대로 있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정신이 거기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뜻에서 물질이 나왔고 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스스로 하는 뜻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물질도 보면은 유전자 작용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가 자란다는 거죠. 진이라는 것이 이제 뭐 결합을 하고 막 그 유전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작용, 스스로 하는 뜻에서 물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스스로 하는 작용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 보는 거예요. 물론 생명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어떤 구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이제 작용을 계속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형태를 취했다라는 거죠. 움직임이 스스로 하는 움직임이 없었으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고 악이 나왔다. 스스로 하는 뜻에서 물질이 나왔고 악이 나왔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하는 뜻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것도 그리고 악이 나왔다는 것도 또 달리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스로 하는 뜻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물이라는 건 존재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용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존재라는 것은 두 가지 대립된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립된 두 가지 작용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게 생겨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이 뭐냐? 정신과 정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신과 정이 있다고 했죠. 그래도 어떤 신적인 거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신과 정은 신이 본질이고 정이 미세한 움직임이 생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정신의 작용. 그러니까 정신에는 신과 정이 있고 또 밑에도 신과 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막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신과 밑에 있는 신, 위에 있는 신과 밑에 있는 정, 뭐 위에 있는 정과 밑에 있는 신 이렇게 막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용을 해.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물이 탄생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어떤 것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정신에 의해서 어떤 물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는 뜻에서 정신이 하는 뜻에서 물질이 나왔단 말이에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존재하는 어떤 현재 리기 작용을 보자는 거죠. 리기 이치리에다가 기 공개할 때 기 그거를 보자 그러면은 리는 순수한 리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있어요. 리에도 그러나 이제 리가 많은 거고 기에도 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리와 밑에 있는 기 제공, 위에 있는
리기가 있는데 리에도 리기가 있고 기에도 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리에 있는 리와 기에 있는 리가 작용할 수 있고 리에 있는 기와 기에 있는 리가 작용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악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이. 그런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여기서는 일이라고 봐요. 물이 아니라. 물의 리기 이론에서 탄생됐기 때문에 물과 물의 관계에서는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선도 있고 악도 있을 수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악이 나왔다. 그러니까 생명 혹은 뜻은 로켓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폭발하는 원인이 내 속에 있고, 그러니까 로켓은 어떤 폭발하는 가정에서 이제 날아가는 거죠. 뭐 어떤 내면에서 뭐가 폭발해서 푹 하면서 이제 이런 것을 품어내면서 연기를 품어내면서 해야지만이 이제 폭발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켓이 그게 내 속에 있고 그 때문에 저항하고 그 때문에 나아간다. 폭발한 것에서 바람의 저항을 뚫고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연력에 걸러대다가 자연의 힘에 대들다가 인간끼리 그리고 인격 대 인격 간에 걸려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 활동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자아에 대한 반발이라는 거예요. 자아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라는 것이죠. 관념이라는 건 의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반발이에요. 현실에 대한 반발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때 있잖아요. 몸에 있는 때 있잖아요. 때 목욕할 때 나오는 때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살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살이 죽은 것. 그리고 악은 누가 가져준 것이 아니라 죽은 것, 죽은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죽은 게 악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선이 죽은 게 악이라는 거예요. 곧 할 것을 다 하고 나는 나 자신이다. 나는 거기 저항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 자아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통해서 이제 사회 밖에 있는 그러니까 대상과의 접촉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의 무의식의 발현이 이제 무의식적 잠재력이 잘 발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라는 거죠. 그거의 반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 나는 거기에 저항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현실 세계에 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은 얼마나 좋은 말인가. 모든 말이 다 늙어버려 노망을 하다가 죽게 된다 해도 아마 이 저항이라는 말만은 새파랗게 살아나고 또 살아나 영원의 젊은이로 남을 것이다. 아마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하던 그 말씀은 바로 이 말 저항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아마 그 말씀은 저항이었지 않을까 이제 함석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태초 가장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시공의 처음, 시간과 공간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뭐가 있어야지 시간과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저항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말씀은 근본이 반항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근본이 반항이다. 가슴 속에 갇혀있지 못해 터지고 나오는
음한 주머니 속에 자지 못해 쏟아나오는 정, 민숭한 골동 속에 골고 있지 못해 날개치고 나온 신,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동정녀의 탯집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 깨끗하다는 동정녀의 탯집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 말구유 안으로라도 박차고 나오는 아들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저항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그 말씀은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함덕권 선생님은 맞서는 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을 떠나 인간 세계의 뜻을 두었고, 석가는 정반왕을 버렸고, 예수는 요셉 마리아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죠? 아들이 장성하면 당연히 이제 떠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죠. 부모 곁을 떠나야죠. 그게 맞서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에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나오느니, 스스로 폭파하느니, 그러기 위해 스스로 맞서고 뻗대고 결려되는 이다. 스스로 노여워하는 이다. 영혼의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여세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우주는 자치하는 우주,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려지는 우주란 말이요. 이 생명은 자유하는 생명이란 말이다. 하나님은 결코 내정과 간섭을 하는 전지해군주가 아니다. 그는 하는 것 없이 안방에 누워 있으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아니하는 것이 없는 아버지다. 자유야말로 생명의 근본 바탕이다. 그렇죠? 자유야말로 생명을 이끄는 바탕이 되는 거죠. 진화하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은 진화하죠. 생명이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혁명적이 아닐 수 없다. 역사가 혁명의 과정이라면 인생이 어찌 저항적 아닐 수 있겠는가. 무저항주의라고 하는 채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그것은 사실은 저항의 보다 높은 한 방법일 뿐이다. 바로 말한다면 비폭력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무저항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저항인데 비폭력으로 하는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한 예수가 그렇게 맹렬히 악과 싸운 것을 보아라. 말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늘에 올라가도 저항, 땅에 내려와도 저항, 물속에 들어가도 저항, 허무 속에 가도 거기 스스로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 속에 버티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너만이 저항을 모른단 말이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가 너를 살려내고야 말리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생명의 기본 본성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